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9일 새벽 모기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한 내용은 사실은 무소속 출마를 밝힐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무소속 출마를 밝히진 않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공천은 원천무효다. 그러면서 이 막천, 이게 이제 아마 막장 공천을 얘기하는 모양인데, 막천을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바로잡아달라. 그러면서 이번 공천 심사는 불의와 협잡의 전형이며 이에 순응하는 것은 홍준표답지 않은 처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답을 한다면 그 답을 받은 그 이후에는 제가 취할 모든 수단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호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수모와 모욕을 참아가면서 면접을 당하기도 했고, 당내 특정 세력들로부터 당내 경쟁자를 제거해야 된다는 음해도 수차례 받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페이스북에는 반문정서만 믿고 양아치 공천을 해도 무조건 찍어줄 거라는 망상은 그만두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황교안 대표 측과 김영호 위원장이 합작하여 자행하는 양아치 같은 공천은 나뿐만 아니라 대구 공천에도 그 흔적이 역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 홍준표 전 대표가 과연 목표가 무엇이냐? 이걸 제가 되묻는 것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의 목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더 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대권에 출마하겠다. 2022년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제일 중요시 해야 되는 것은 본인의 이미지를 탈색하는 것, 본인의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홍 전 대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여기서 어떻게든 미래통합당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한번 달아야 되겠다. 이게 최종 목표인 양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제가 정치부 기자를 했습니다만은 홍준표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본다면 배지를 지금 달고 안 달고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배지 달고 안 달고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기의 목표가 배지 다는 게 목표라면 제일 중요하겠죠, 그것이. 그러나 그게 아닌 다음에야, 만약 2022년에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게 목표라면 지금 배지 달고 안 달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본인의 정치인 홍준표, 정치인 황교안의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서 5월 말부터, 그러니까 사실상 6월 1일부터 이제 5월 30일부터입니다.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은 언제 있죠? 2022년 2월이나 3월쯤에 대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껏해야 18개월,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 배지 다는 거, 그게 다입니다. 그때 되면 이제 배지 내려놓고, 그 전부터 아마 내려놔야 될지도 모릅니다. 당내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경선하고 대통령 선거 출마한다고 그러면 배지 떼고 출마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본인이 2022년에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그 목표를 황교안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또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최종 목표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홍준표 전 대표가,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건데, 홍준표 전 대표가 2017년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홍 전 대표한테 요구했던 것이 그 막말 프레임을 고쳐라, 이거였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막말 프레임은 물론 대부분 민주당 측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그 프레임이 더 씌워진 거,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도 세력의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전 대표한테 그런 식으로 대통령 후보가 얘기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하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한번 보세요. 막천,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과연 입에 올리는 것이 그 품격에 걸맞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불의와 협작. 황교안 대표가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그래도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전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 출신인데 그 사람이 한 공천에 대해서
불의와 협잡의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같은 당에서 자기가 공천에 떨어졌다고 불의와 협잡의 전형이다. 전직 국회의장 출신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현 공천관리위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하나, 양아치 같은 공천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뭐 유튜브 요새 막말이 아무리 난무한다고 하지만 저 양아치 같은 공천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미래통합당 뿐만 아니고 뭐 민주당이든 정의당이든 뭐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렇게 험악한 말로 미래한국당을 공격하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해가면서 이 양아치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그거는 상당수의, 적어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양아치 이런 얘기를 하면요, 방송심의위원회에 걸립니다. 그럴 정도로 이런 표현 보통의 국회의원들도 잘 안 쓰는데, 대통령 후보를 한때 지냈고 2022년에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의 입에서 양아치 같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저는 이런 얘기들을 봐가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더 이상 대통령 후보의 꿈을 접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2017년에 그렇게 막말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중도 세력을 적으로 만든 그런 정치 지도자가 또 이런 양아치 이런 얘기를 입에 올렸다? 그때 그렇게 당하고서도 입에 올렸다? 그래서 저는 꿈을 포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홍준표 전 대표한테 지금 요구되는 것은 이 사람이 뭐 배지를 한 번 더 다느냐 안 다느냐, 여기서 황교안 대표가 뭐 이걸 바로 잡느냐 안 잡느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2년에 정말 미래통합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언어 습관부터 고쳐야 된다. 이런 막말을 고치지 않고서는 중도 세력을 자기 지지자로 확보할 수가 없다.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홍준표 전 대표는 이 부분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뭐 양아치다, 막천이다, 협잡이다 이런 얘기를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런 상황에서 2022년에 대선에 도전하겠다? 뭐 도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도전해봤자 또 30% 넘지 못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저는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있다는 사실 압니다. 제가 왜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성적인 지지자들은요, 지금 과거의 친노, 잘 아시죠? 친노, 노사몬라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후보한테 얼마나 열광적으로 지지했습니까? 노짱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당시 후보가 외연을 확장하는데 굉장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저는 당시 이회창 후보가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회창 후보가 부족한 면이 많이 있고 선거 캠페인에 실패한 측면이 많이 있어도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반미 성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 교순위 미선희 사건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런 사건들이 겹쳐서 됐지만 저는 결정적인 노무현 후보의 당선 동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다. 그거는 노무현 후보의 결국은 정치력이다. 정치 에너지를 응집시켜서 폭발시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 본인의 그런 어떤 막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중도 세력을 포용할 수 있는 힘, 그거는 바로 노무현 후보의 정치 에너지에 있었다. 근데 그 에너지는 정몽준 후보가 그걸 다 도와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홍준표 전 대표의 경우에도 만약에 2022년에 그런 중도 세력, 자기와 전혀 다른 성격을 달리하는 누군가, 뭐 중도나 아니면 중도 진보 정도 되는 사람이 출마했다가 후보 단일화해서 홍준표 전 대표로 단일화해준다? 그러면 저는 홍준표 전 대표가 2002년 노무현 경우처럼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는 노무현이 아니기 때문에, 노무현과 같은 정치력을 확보하고 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금 현재 홍준표 전 대표한테 필요한 것은
출마냐 아니냐, 공천을 바로 잡아야 되느냐 아니냐,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성찰이다. 그것은 과거 발언뿐만 아니고 지금도 본인이 이런 정치적 언어를 써가지고서는 2022년에 미래통합당 후보가 우선 되지도 않는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부분은 사실은 공천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가 2017년에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사실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로 패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패배가 사실은 당시 문재인 후보한테 그렇게 크게 질 일은 아니었다. 물론 지기야 지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정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누가 나왔더라도 저는 30% 넘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만약에 막말 프레임에 걸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본인이 그런 막말을 쏟아내지 않았다면 적어도 30% 가까이 얻을 수 있었다. 탄핵이라는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그런 기회를 없어져 버린, 그런 기회를 본인 스스로 차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대선 패배 후에 홍카콜라라는 유튜브를 했죠. 그래서 저는 논평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홍준표 전 대표가 홍카콜라를 통해서 홍준표한테 더 씌워진 이미지를 탈색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여전히 홍준표의 색깔은 가지고 간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홍준표라는 그 정치 지도자가 자기의 색깔을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정치적 돌파력, 파괴력, 이런 것들로 자기 색깔을 유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홍준표가 가지고 있는 이게 막말이라는 게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구어체 문장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나 구어체도 구어체다운 구어체가 있고, 구어체에서 정말 플러스 알파만 더 넘어가면 그 경계선상이 모호하긴 하지만 그게 바로 막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홍준표 전 대표는 구어체의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영감탱이, 자기 장인 보고 영감탱이라고 하는 건 본인은 아무리 경상도 사투리라고 해도 세상에 대통령 선거는요, 경상도 사람만 찍는 거 아닙니다. 충청도 사람도 찍고 호남 사람도 찍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아니 자기 부인이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러면 호남에서 충분히 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스스로 차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홍준표 전 대표는 한 번의 기회, 홍카콜라라는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다시 좋은 기회였는데 저는 또 기회를 놓치고 있다.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을 공격을 함으로써, 그 공격도 이런 막말로 공격을 함으로써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서 제가 떠오르는 장면이 이런 거 있습니다. 1997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시 신한국당 구룡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독불 장군에게는 미래가 없다. 그런데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쓴 그 변방이라는 책에 보면 독고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독고다이라는 게 뭡니까? 혼자, 뭐든지 혼자 뚫고 나간다는 의미인데, 혼자 뚫고 나가는 것은요, 본인이 단독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중요하지만 미래통합당이라는 거대 야당의 조직을 끌고 갈 만한 후보를 뽑는 그 자리에 독고다니, 독불장군, 이건 적합치가 않은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정치는 세력으로 하는 거고, 김영삼 대통령이 1997년에 독불장군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던 부분도 바로 정치는 세력으로 한다는 것을 일깨워진 경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홍준표 전 대표야말로 김영삼 대통령의 그런 경구를 지금 깨우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한테 중요한 것은 이런 막말로 자기의 그 핵심 지지층, 저는 홍준표 전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그냥 어림잡아서 한 15% 정도 된다고 봅니다. 15%에다가 플러스 알파 한 10% 정도 하면 2017년 본인이 얻었던 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 안 됩니다. 거기에서 중도 세력, 그걸 플러스 알파를 해야 그거를 한 15, 20
이 정도를 알파를 해야 당선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와 같은 홍준표 전 대표의 캐릭터로서는 저는 그게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가 정말 대권도 본인 그 희망대로 대권을 거머쥐고 싶으면 저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한테는 성찰의 기회가 필요하다. 배지를 다느냐 안 다느냐, 18개월 배지 다느냐 안 다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리고 조직의 힘을 얻어라.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 독불장군적 기질, 이걸 바꾸되 본인의 고유의 캐릭터, 막말 캐릭터 말고 고유의 돌파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거는 유지해 나가되 막말 프레임을 빨리 벗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